안녕하세요. 김민수의 보고 싶어 왔어요. 제4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말로 1, 2, 3회까지는 일본말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한다는 것도 우리 동포들한테는 좀 설명을 덧붙여야겠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민족학교, 조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나름 정말 나름 의식하는 말입니다. 한국말이라는 게. 그래서 좀 앞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백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만 제가 백광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면 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인터뷰 한다는 게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신기한데 제일 처음에 만나 뵀던 게 제가 5, 6년 전인가요? 제가 부산 공연하러 왔다가 좀 어디 뭐 허리가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파서 누가 소개를 백광현 선생님한테 가자. 그래서 뭐 한국에 보험도 없는데 비쌀 텐데 아니 괜찮다 공짜야 하니까 왜 공짜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하면서 만나 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인들 알고 보니까 부산의 영국인들도 한국에서는 뭐 광대라는 말로도 쓰이는 딴따라라고 하죠. 딴따라라고도 하죠. 그 딴따라들한테는 이제 뭐 친형, 친오빠 같은 존재로 거의고 뭐 정말 그 봉사활동처럼 치료도 해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본에서는 쿠르마이스라고 하죠. 뭐 일본말로 휠체어 이렇게 하는데 휠체어 몸이 불편하신 데다가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 또한 선생님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어떻게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덧붙일 소개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 나오신 것 중에 네. 우리 인연을 만들어준 그 딴따라. 네. 제가 부산에 이제 딴따라를 이제 접하게 된 거는 네. 우연한 계기인데, 예, 원래 저는 그 영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동안에는 좀 그 공부한다고 한의학 공부를 한다고 이제 바빴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이 정도는 이제 됐다 하고 시점이 되었을 때부터 여유가 생기니까 예.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좋아했던 대학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론적으로 뭐 책을 그러니까 원래는 재밌는 영화 예. 이런 위주로 보다가 그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안 보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한국 영화. 좋아하는데. 프랑스 영화. 저는 프랑스 영화 힘들어요. 그다음에 상 많이 받은 영화. 아예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아니 다 재미가 없었어.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라고 얘기한 게 나는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재밌는 영화들 위주로 보고 감동적인 영화 위주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영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예. 감독이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하는 코드를 못 읽어내기 때문에 내가 그 영화에서 감동을 못 느끼는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 감독들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활동 의사로서 이렇게 그냥 취미로 이제 시간이 날 때 저녁에 뭐 책을 사서 본다든지 어떤 모임에 나가서 듣는다든지 해서 이제 영화 이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는 사진의 연속이더라고요. 사진의 연속.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가 소설이라면 예. 사진은 시인 거예요. 시. 예. 영화는 어떤 음악도 쓰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면서 길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진은 한 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영화 이전에 사진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또 사진을 하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진 강좌를 찾아서 들으러 다니는데 네. 그 같이 들었던 사람이 일본에 촬영도 많이 갔던 그 최우창 작가. 네. 그 최우창 작가랑 같은 수업을 듣게 됐어요. 선생님 수업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서울에 이제 사진 평론가를 초청해서 사진 수업을 이제 네네. 들었던 거죠. 예. 그 수업에 최우창 작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연극으로 시프트가? 그러니까 예. 최우창 작가는 부산에서 어떤 공연이나 행사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해줬던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좀 알 수 있는 김지훈 감독. 예. 다큐멘터리 항로를 만들었던 예. 김지훈 감독을 미인이시죠, 저한테는. 그래서 김지훈 감독님을 만나. 그러니까 최우창을 먼저 알게 되고 최우창 소개로 김지훈 감독을 알게 되고 네, 처음 듣는 얘기. 김지훈 감독을 통해서 이제 부산의 딴따라들을 알게 됐죠. 이렇게 자기들이 공연을 찍으러 다니는 아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를 네. 받게 돼서 네. 그래서 연극을 처음에 시작은 연극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러 가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계자 연극이 끝나고 나면 뒤풀이를 하니까 예. 관계자한테 물어봤죠.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예. 야, 이렇게 재밌는데 당신들은 이걸 기록을 남기느냐. 네. 이게 우리가 한번 공연을 올렸던 거는 영화가 아니니까 연극은 올리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허무하게, 허전하게. 그래서 이거를 버리죠. 기록용으로도 좋고 예.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공연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단원들에 대한 교육용으로도 좋고 예. 어떤 이유로든지 예. 기록을 남긴다는 건 참 중요한데 이런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죠. 기록을 남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이제 다들 부산의 극단들이 좀 열악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창하게 찍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네. 제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 대 들어가서 풀샷으로 찍어주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그 공연 기록을 남겨주기 시작한 게 선생님, 근데 그래서 사진으로부터 시작했다 해서 사진기를 미리 갖추고 공부를 하시다가 찍게 되고 그렇게 그 다음 연극을 알게 되고 극단이랑 만나고 그런 환경에서 하는 뭐 극단한테 내가 찍어주겠다 이렇게 나서시다가 또 그러면 그 옛날에 비디오 카메라 옛날에 예. 그 달오름 예. 그 제로 공연할 때 예.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예. 김지훈 감독이랑 같이 가서 같이. 촬영도 예,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예. 그런 쪽에 취미는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학교 방송반 하고 예. 대학교 때 또 방송반 하고 방송반은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예요? 방송을 찍고 교내에서 교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친구도 방송반이에요? 그렇죠. 그렇고 오. 아니면 방송국에도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예. 행사들이 있으면 가서 그 설치도 하고 예. 그런 게 이제 방송반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취미로는 갖고 있으면서 쌤은 왜 한의사가 되신 거예요? 네. 원래 그 꿈은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어릴 때 때 꿈은. 어릴 때 예. 꿈은 공대나 공대. 예.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와, 네. 이런 거를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예. 이제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예. 막상 원서가 쓸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같으면 한 86년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장애인들이 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이 좀 아직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제약이 많은데 예.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 기회가 없고 제약이 많았거든요. 예.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활동 예. 제약이 굉장히 많은 예.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말씀이 그거였죠. 그 뭐 공대나 아니면 뭐 전산학과나 이런 게 컴퓨터 프로그램 전공하는 건 좋다. 예. 아니면 물리학이든. 근데 그걸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되겠느냐. 네. 어느 회사에서 몸 불편한 사람을 뽑아주겠느냐. 안 뽑아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한다면 예. 굶어 죽어도 좋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예.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제 이상 그 때문에 예. 이제 부모님과 이제 다툼이 있었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저를 키워주기 위해서 예. 그 어릴 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9개월 때부터 예.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불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 소원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자영업. 예. 그게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약대를 가든지 예. 약사를 하는 것 예. 아니면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가 되면 개인 자유업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라. 예. 이게 부모님의 의견이셨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부모님의 소원인데 네. 뭐 못 들어드릴 게 뭐가 있나.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에는 그랬죠. 예. 한의대를 가라고 했지. 한의사를 하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정말 잘 노셔요. 그래서 한의대 가준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에는 한의대를 간 다음에 예. 졸업을 하고 나서 예.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 소망을 듣고 한의대 다니다가 졸업하고 예, 한의사가 소망이니까 예. 한의원을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한의사가 되라고 했지. 예, 예. 그래서 졸업을 하고 다시 그를 다시 전공을 했어. 예. 한의학과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3 때요? 벌써? 목표를 이제 일단 한의대 간 다음에 예. 다시 전산학과를 가야지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교를 가야지 네. 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었죠. 쌤 근데 9개월 태어나서 9개월 때 소아마비가 되셔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예.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고 지금은 예방 접종을 예. 다 태어나면 다 하기 예방 때문에 주사. 예방 그죠. 주사를 맞기 때문에 예. 지금은 소아마비 환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 시절에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 아래로는 힘이 하나도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몸이 축 처져서 예. 항상 누워 있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 일과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가족들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놓고 예. 이제 새벽에 저를 들쳐업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하다는 뭐 물리치료하는 데든 병원이든 그다음에 침수론이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하루 일과시던 거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이제 청소해놓고 뭐 집안일 이제 맞이해놓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새벽에 업으시고. 그게 3년 동안 그렇게 저를 업고 다니셨대요. 네. 아기 때. 그럼 쌤은 9개월가 그때 기억은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너무 어려서. 없죠. 근데 9개월까지 그냥 뭐 걷고 보통 애들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이었다면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기어서 아니면 상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선다든가 하고 있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목 아래 못 움직이니까 뭐 짜증이나 뭐 뭔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막 울거나 그런 건 없어. 근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침을 맞으면 그 당시에 침을 맞히러 다니는데 네. 침을 맞으면 애기니까 예.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울더래요. 침 맞으면서. 침 맞으면서 그러니까 소리 내서 울지는 않는데 네. 눈물은 흘리는데 아이고 아프다. 근데 꼭 울지는 않더래요. 참았는지 안 울었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막 한참 몇 달 다니면 네. 발가락 조금 움직이는 거 보면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또 기운 내서 또 몇 달 다니고 또 네. 그러면 또 뭐 예를 들어서 혼자서 소변을 본다든지 거기에 또 기뻐서 또 몇 달 네. 더 다니고 그게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점점 길러져서 그래요. 예. 지금도 이제 다리에는 힘이 없지만 예.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고 뭐 보조기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했던 아까 거죠. 어머님께서 3년을 그런 일과를 계속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보면 그거는 매일 다녔던 게 3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지만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선생님한테 음. 가면 되겠다라는 무슨 그런 쌤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침을 항상 그렇게 맞으러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침을 놓고 있지만 예. 무서워서 침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 네.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가 봐요. 뭔가 공포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서워 맞기 전에 막상 맞으면 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맞기 전의 느낌이 굉장히 두려워요. 맞기 전은 뭐 그냥 뭐 찌르기 전 침을 찌르기 전 그 순간이 그래서 지금도 침을 웬만하면 안 맞아요. 녹기만 한다 맞지는 않는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는 그냥 이제 입학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이제 휠체어를 타시고 휠체어도 있고 그냥 보조기 짚고 걸어도 다니고 근데 집에서 항상 부모님이 데려다 주고 학교까지? 학교 마칠 때 되면 오셔서 이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시죠.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 다.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학년까지는 그랬는데 예. 이제 한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이 예. 같은 반 친구들이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네. 아침에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지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까지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이 그러면 쌤의 가방을 들어주고 같이 좀 뭐 차나 걸어가고 위험하면 뭐 봐주고 뭐 그렇게. 항상 같은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쌤 그 동의대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아까 결심을 먹고 일단은 동의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고 수능을 하신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원서를 받아주던가요? 학교마다 달랐는데 그 시절에 네. 동의대학교에서는 받아준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학년별로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학생? 그때 50명. 50명. 한 학년 정원이 이제 50명 뽑았는데 예. 그때 그중에 예. 한 명씩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이 동의대학교를 가자고 결심한 이유도 그 전례를 보고 전례도 있고 네. 일단 제가 부산에 사니까 네. 이왕이면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가면 덜 힘드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다른 지방에 가면 거기서 또 힘들죠. 문제가 생기죠. 예.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가면 다니기가 편하니까 일단 동의대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쌤이 어려서부터 한의사가 되자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고3 때 부모님이 그 소망을 듣고 그렇게 결심한 건데 그 의사가 되기가 많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엄청 그렇게 뭐 부모님이 가 해서 갈게 공부할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대학 가서도 네. 한의대 방송국과 학부사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네. 그래서 졸업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쌤, 일본의 그러니까 한의사 하면은 이제 한약과 그리고 침 아니에요? 한국에는 예. 의료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원화. 두 가지로 나누어져 두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서양의학을 공부한 네. 양의사가 있고 예. 전통의학을 공부한 한의사가 있고 예. 똑같이 학제는 똑같아요. 6년. 6년. 그러니까 6년.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의과대학을 진학하고 네. 그리고 과정은 다 똑같이 6년 6년. 과정 뭐 인턴 레지던트 다 있고 예. 그렇게 돼 있고 시험도 국가고시도 한의사 국가고시가 있고 음. 의사 국가고시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도가 의료 제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 한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그 한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만 예. 그 침 뭐 이런 약 한약 침 한약 뭐 이런 한의학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여기 왔을 때 이거 뭐라고? 진맥. 네, 맥을 보시고 그리고 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침을 놓고 끝나면 약간 쓴 한약을 먹고 가 해서 마시고.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쌤의 여기 진료소에 와서 거기, 한의원. 예, 한의원에 와서 보니까 동의보감. 예, 동의보감에 기초하여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그러니까 호준이 만들어낸 동의보감이죠. 중국에서 내려온 거랑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침이랑 쌤이 하고 계시는 거랑 어떻게 다 조류 같은 게 있어요? 그 한의학이라고 하면 동양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한국, 일본 네. 대표적으로는 네.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특징적인 게 동의보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은 옛날에는 임진왜란 지나고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 치면 한 500년 이상 된 책인데 네. 그 전에는 예. 동의보감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한국이나 이렇게 의사들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감기 치료법 네. 예를 들자면 예. 아니면 부인과 치료법 네. 뭐 이런 단편적인 책들이었던 거죠. 예. 쓰여 있던 책들이. 아, 네. 근데 동의보감이 그런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의사들을 총망라해서 그걸 집대성했다고 하는데 동의보감 편제는 이론부터 네. 치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의학체계처럼 현대 의학체계처럼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대한 그러니까 한의학의 기초 이론부터 그다음에 질병의 원인, 치료법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집대성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이제 역사적으로 한의학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사신으로 갈 때 네. 동의보감이 굉장히 좋은 선물책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동의보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동의보감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몇 년 전에 그런 화제가 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오다가 지금도 쌤은 가끔 동의보감을 폰다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그거 보고 잠고라고 하면 안 되나 그거를 가끔이 네. 아니고 항상 동의보감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은 네. 서양의학은
모든 병마다 하나의 치료법이 다 있잖아요. 서양의학은 네. 그러니까 새로 원인을 규명하면 네.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또 만들어져야 네네네. 되고 병마다 약이 다 하나씩 네, 다 있고 치료약을 개발하고 예. 뭐하고 예. 근데 동의보감은 그러니까 한의학은 예. 인체를 바라보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현대 소위 과학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분류를 해서 질병 이름을 명명하죠. 불러주죠. 그러면 새로운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우리가 옛날에는 없었던 또 예, 많은 병들이 나오죠.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옛날 그 책을 가지고 아직도 현대 부인을 보느냐 라고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을 관찰하는 원칙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명 이름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뭘 예를 들어서 양이 크게 나누면 음양 이 사람 증상이 양적이냐 음적이냐 양과 아니면 기의 병이냐 혈의 병이냐 혈, 피네요. 네. 아니면 오장육부 중에 어느 장기가 약해서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났느냐 네. 예를 들자면 서양의학에서는 간이라면 우리 몸 여기 있는 간 네. 그것만 쳐다보지만 한의학에서 간이라고 할 때는 간 기능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간 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예. 간이 기운이 충실할 때 제대로 돌아갈 때 겉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이 침침하다. 네. 그러면 그것도 간의 문제. 오. 네. 뭐 손톱 발톱이 뭐 윤택하지 않다. 그런 걸 봐도 이 사람이 간의 기운이 떨어져 있구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을이나 예. 아니면 오후 해질 무렵에 피곤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간의 기운이 떨어져 있구나. 네. 아니면 간의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 경락이 예. 지나가는 부위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다른 장소보다는. 예. 그러면 혹시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명이 뭐라고 붙어서 어떻게 치료한다가 아니고, 예. 이 사람 증상을 종합할 때 이 사람 간의 기운이 약해졌구나. 심장의 기운이 약해졌구나. 위장의 기운이 약해졌구나를 판단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건 바뀌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원인을 치료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맨날 피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폐의 기운에 혹시 문제가 있었을까?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서 오장육부 중에 예. 어느 장기의 기운이 약해져서 이 증상이 나타났을까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동의보감이 그런 걸 이제 분류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은 동의보감 근데 한의학은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표현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 좀 낯선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책에 써 있는 말을 현대에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렇게 해석만 가능하다면 지금 뭐 어떤 병이라도 예. 결국 음양, 기혈, 오장육부로 다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네. 그 원인만 찾으면 치료는 쉽거든요. 네네네.